안녕하십니까. 닭강정TV 강주혁입니다. 오늘은 종묘 제략에 대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종묘 제략이 또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리고 어떻게 왜 쓰여졌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위대한 세종대왕님에 대한 말도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재밌고 감명 깊고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발표를 시작할 건데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묘 제략의 이제 정의를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종묘 제략은 이름 그대로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의 미패가 모셔져 있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만 연주되는 전례용 음악이더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종교 음악이라고도 분류할 수 있는데, 왕조 시절 음력 기준으로 연중에 큰 제사 5회 때마다 연주를 했다. 그리고 이제 국가 형무 문화재로도 지정돼 있고 무형유산 걸작으로도 선정이 되었어요, 유네스코에서.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런 선정 과정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묘 제략하면 이분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위대한 만원짜리에도 있는 세종대왕님을 빼먹을 수 없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TMI지만 세종대왕님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약간 카리스마가 진짜, 한글도 만드시고.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문자나 천문, 그리고 농사, 음악 등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두 재창조해 총정리하신 분이고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보기 힘든 위대한 임금입니다. 조선 전기까지 종묘 제략도 중국 음악을 가져다 썼습니다.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약간 중국이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거를 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이 음악을 완전히 한국식으로 바꾸어 오늘날까지 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더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묘 제략 조금 깊게 들어가자면, 세종대왕이 만드신 종묘 제략은 선율에 가사를 붙이는 방식이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말에 맞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쉽고 그러겠죠?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보태평과 정대업을 철저히 조선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세종대왕님이 보태평과 정대업을 전승하기 위해 정관보라는 아주 과학적인 악보를 창안했다는 것입니다. 악보까지 만들었어. 와. 근데 이게 그냥 악보가 아니라 진짜 엄청 과학적인 그런 악보거든요. 그래서 이 악보가 세계 음악사에서 혁혁한 빛을 발하는 대단한 창작물입니다. 정관보의 위대성은 이 악보가 동양 최초로 높이와 리듬을 동시에 포기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약간 음이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리듬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동시에 이렇게 표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13세기에 이미 서양에서 오선보라는 악보가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세계 최초라고는 할 수 없고, 근데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진짜 한 100년도 안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보다 크게 앞선다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만드신 분이라 도대체 뭘 못하는지 이걸 못하시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태평과 그리고 정대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태평의 뜻 무엇일 것 같나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보태평의 뜻은 태평성대를 만들다라는 뜻이고, 정대업의 뜻은 큰 업적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꿈 이루고 싶죠? 그러면 이 보태평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태평은 조선 왕조의 한문적인 업적, 즉 문덕을 찬양하는 곡이고, 정대업은 조선 왕조의 군사적인 업적, 즉 무공을 찬양하는 곡이더라. 이 곡은 각각 11곡씩 있고요. 이게 세종대왕이 이미 만들긴 했지만 세조 때 조금 더 이게 수정이 되어서 만들어졌다. 근데 왜 세조 얘기가 나오냐?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볼 건데요.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그 세종대왕 때 종묘제략에서 쓰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음악을 회례악, 즉 연회 등을 할 때 쓰는 음악이라고 표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악이 종묘제례에 쓰인 것은 그의 아들 세조 때의 일입니다. 추측상으로는 세종대왕이 분명 종묘제례 때 쓰려고 만들었지만 사대주의에 젖은 유신들에 의해 그렇게 추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글 창작 때에도 유신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듯이 이 음악의 사용에도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걸 아버지를 무시하고 다시 재창작한다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나 세종대왕님의 아들인 세조는 달랐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세조는 약간 무서운 왕이잖아요. 사람 죽이면 무섭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조선 역대 가장 무서운 왕이라고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카리스마 있고 무서운 왕이었어요, 세조가. 세조는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리고 자신의 카리스마로 밀어붙인 거지. 그래가지고 보태편과 정대업을 종묘제사에 맞게 편곡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용하게 돼요. 세조 때부터. 와, 세조가 진짜 효도한 거예요. 효도. 아버지의 꿈을 이뤄드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국악의 명곡이자 세계 문화유산인 종묘제략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네, 저의 설명 여기까지인데요. 요즘에 막 친구들하고 조사하고 이런 발표 준비를 짜는데 현대 음악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조선시대 때 이렇게 세종대왕이 위대하게 만드셨던 음악같이 그런 음악에는 뭔가 깊은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음악도 이제 딱 완성되는데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고 세계 최초라잖아요. 이게 악보가 세계 최초는 아니고 동양 최초. 그래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친구들과 꼭 보고 싶네요.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닭강정TV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